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5학년 수학 1학기 5단원에 나오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분수는 분모가 다른 분수들이 나와요. 분모가 다르다는 것은 나누는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와 같고, 그리고 분모가 다른 것을 조금 줄여서 한자로 얘기하면 이분모 분수라고 해요. 이분모. 이는 다를 이자를 써서 이분모 분수라고 해요. 자,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그래서 2분의 1과 3분의 1은 똑같이 나무 토막을 한 개씩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두 개로 나눈 것은 2분의 1.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것은 2분의 1. 여기 3분의 1은 한 개의 나무 토막을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눈 기준이 다르죠. 두 개로 나눈 기준, 세 개로 나눈 기준. 그래서 분모가 다르다 해서 짧게 이분모라고 해요. 이 앞에 이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르다라는 한자의 뜻이 있죠. 이분모 분수. 그래서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하려면 그냥 그림상으로 이렇게 붙이면은 더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숫자로 나와 있는, 분수로 나와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하려면 이 나눈 기준을 똑같이 맞추어야 돼요. 두 개로 나눈 것과 세 개로 나눈 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이제 맞추려고 보면은 전단원에서 배운 통분을 생각해서 통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눈 것을 같은 개수로 나누기 위해서 6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을 6등분해서 그 크기를 나타내면 6개로 나눈 것 중에 3개, 6분의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3분의 1을 또 똑같이 2분의 1과 똑같이 6등분으로 나눠서 3분의 1만큼을 나타내면 6분의 2가 되겠죠. 6개로 나눈 것 중에 2개, 6개로 나눈 것 중에 3개. 이제는 2분의 1과 3분의 1이 똑같이 나눠졌으니 이것들을 더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은 6분의 3으로 변해서 6분의 3과 3분의 1은 6분의 2로 변해서 6분의 2,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로 해서 모두 합하면 6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숫자로 나온 것은 곱셈의 방법으로 통분을 한 것이죠. 분모를 똑같이 만드는 통분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진분수의 덧셈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 자, 예를 들어서 6분의 5 더하기 4분의 3. 여기도 6분의 5 더하기 4분의 3이죠. 자, 앞의 방법은 분모를 곱해서 6, 4, 24 이렇게 곱해서 똑같이 통분하는 것. 뒤에 있는 방법은 최소 공배수, 공통된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수. 그래서 앞에서 곱으로 하면은 분모가 24가 됐지만 최소 공배수를 사용하면 12가 됐죠. 그래서 보통은 두 번째 있는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통분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앞에 방법을 보시면 6분의 5에 4 곱하기 4 곱하기, 여기 있는 분모를 똑같이 곱했죠. 그리고 뒤에 있는 4분의 3은 6 곱하기 6 곱하기, 그래서 통분을 해서 24분의 20이 되었고 24분의 18이 되어서 같이 더하니까 여기 보니까 24분의 38로 가분수가 되었죠. 그래서 가분수는 다시 대분수로 고쳐서 1과 24분의 14 이렇게 만들었는데 24분의 14는 약분이 되니 24분의 14를 약분하면 1과 12분의 7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곱으로 하는 방법은 숫자가 좀 커지고 다시 약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사용한 통분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6과 4 중에 분모 중에서 6이 더 크니 6을 2배를 해보면 12가 되죠. 그러면 4가 12가 될 수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이제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4, 3, 12 하면은 12가 가능하니 6과 4의 최소 공배수를 12로 잡고 6분의 5에는 2씩 곱하고
4분의 3에는 30 곱해서 12분의 10과 12분의 9로 통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하면 12분의 19가 되고 12분의 19는 가분수이니까 다시 대분수로 나타내려면 1과 12분의 7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덧셈을 한번 볼게요. 대분수의 덧셈. 자, 앞에는 1과 8분의 3이 나와 있죠. 그 뒤에 번에는 2와 3분의 2가 나와 있고, 이럴 때 대분수는 앞에 있는 숫자는 자연수니까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해주죠. 그래서 1과 2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는 3이니까 먼저 계산을 하고, 8분의 3과 3분의 2는 분모가 다르니 통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 8과 3은 곱셈의 방법으로 하면 간단히 나타낼 수 있으니까 8분의 3은 24분의 9, 3분의 2는 24분의 16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은 3 더하기 24분의 25가 되죠. 근데 여기서 또 24분의 25는 가분수죠. 그래서 가분수는 다시 대분수로 나타내 줘야 되니까 24분의 25를 1과 24분의 1로 나타내서 3 더하기 1 앞에 있는 자연수를 더하면 4와 24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가분수가 나올 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거나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런 개념을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몇 번의 방법을 이제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아이들이 좀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모른다기보다 번거로움 때문에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은 이런 점을 좀 미리 알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코칭을 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이 학습을 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고, 학생이 보고 있다면 조금 번거로워도 내가 정확히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받아올림 있는 덧셈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봤고요. 자, 그 다음 분모가 다른 분수의 뺄셈. 이것도 이분모죠. 분모가 다르다. 이분모 분수의 뺄셈. 앞에는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진분수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위에는 곱셈의 방법으로, 아래는 최소 공배수의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눴어요. 곱셈의 방법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죠. 그냥 6에는 4 곱하기 4 곱하기 6분의 5에는 4씩 곱하고 4분의 1에는 앞에 있는 6씩 곱해서 24분의 20과 24분의 6으로 이제 구할 수 있어서 빼주면 24분의 14가 나오니 이것은 다시 약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12분의 7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6과 4 중에 분모 6과 4 중에는 6이 더 크니 6을 2배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6이 12. 그러면 4도, 뒤에 있는 4도 12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12에서 만나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암산, 머릿속으로 생각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앞에 배웠던 나눗셈의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6분의 5는 2씩 곱하고 4분의 1은 3씩 곱해서 12분의 10 빼기 12분의 3 이렇게 해서 12분의 7로 이렇게 최소 공배수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보통의 경우는 두 번째 있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번엔 분모가 다른 대분수의 뺄셈. 이분모 분수의 뺄셈이죠. 그래서 여기는 받아내림이 있는 계산이에요. 위에 보시면 2와 4분의 1, 1과 3분의 2에 대한 계산이죠. 그러면 4분의 1과 3분의 2, 벌써 이제 4와 3이 벌써 다르죠. 그래서 이 다른 분수 부분을 통분을 하면 앞에 있는 것은 2와 12분의 3으로 고칠 수 있고, 뒤에 있는 것은 1과 12분의 8로 고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에서 1을 먼저 빼는 친구들이 있는데, 먼저 자연수를 계산하기 전에 분자의 크기를 먼저 봐야 돼요. 앞에 보면은 3에서 뒤에 있는 8을 뺄 수가 없으니 앞에 있는 자연수로부터 받아내림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빼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받아내림을 하는 과정, 그래서 2에서 1개,
1만큼을 1은 12분의 12로 바꿔서 쓸 수 있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2분의 12, 1이 12분의 12로 변한 것을 원하니, 그래서 1과 12분의 12를 여기 3에 더하면 3 더하기 12가 되겠죠. 분모만큼. 그래서 1과 12분의 15로 고칠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 것을 이제 빼주면 자연수는 1 빼기 1이니까 0이 되고 없어지고, 분수 부분 12분의 15에서 12분의 8을 빼주면 12분의 7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자연수에서 분수 부분으로 1만큼 내려주어서 빼는 방법, 받아내림 있는 뺄셈을 한번 봤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두 대분수를 모두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분수를 먼저 고치면 4, 2, 8 해서 8 더하기 1은 9가 되니 앞에 대분수는 4분의 9로 고칠 수 있고, 뒤에 것은 3, 1은 3, 3 더하기 2는 5 이렇게 나타내니 1과 3분의 2는 3분의 5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4분의 9와 3분의 5를 빼기를 할 때 또 4와 3은 서로 다른 분모죠. 그래서 2분모이니 다시 통분을 하면 앞에는 3씩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 곱하면 12, 9에 3 곱하면 27이 되고, 뒤에는 4씩 곱해주면 4, 3, 12, 4, 5, 20 이렇게 해서 가분수로 모두 통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분의 27에서 12분의 20을 빼면 12분의 7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받아내림 있는 대분수의 뺄셈을 한번 해봤습니다. 위에 것은 1만큼만 내려줬고, 아래 있는 것은 모두 가분수로 고쳐서 쉽게 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중에 조금 편안한 방법을 학생들은 선택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위에 있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연수에서 1만큼만 내려주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1만큼만 내려주는 것을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5학년 때 배우는 것이 아니고 4학년 분수에서 미리 배웠던 것인데, 기간이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4학년 때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때로는 계산 문제만 나와 있는 문제집, 이렇게 받아내림이 있는 분수의 뺄셈, 1만큼만 받아내림이 있는 분수의 뺄셈이 있는 그런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 이런 문제를 쉽게 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집에서 가르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알고 좀 미리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보충을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받아내림을 좀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한 이제 학교의 진도상으로는 4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4학년 때.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은 2와 4분의 1에서 1과 2분의 1을 빼는 계산이죠. 그러면 이걸 통분을 하면 뒤에 있는 분수가 1과 4분의 2가 되죠. 그러면 앞에 있는 4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지 못하니 앞에 있는 2에서 1만큼을 내려주어서 가분수로 만들어줘서 빼줘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은 2와 4분의 1을 1과 4분의 5로 고치는 것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부분. 그래서 문제집이 없다면 학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한 요것과 관련된 여러 패턴의 이제 문제, 뭐 2와 4분의 1, 뭐 예를 들어서 뭐 3과 3분의 2, 뭐 4와 5분의 1 이런 것들을 1만큼만 이렇게 분수로 바꿔주는 문제를 몇 번 풀려주면은 아이들이 또 생각이 날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 코칭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요 방법을 가장 헷갈리기 때문에 요 방법을 다시 한번 보충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계산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2와 4분의 1 빼기 1과 2분의 1은 1과
4분의 5로 앞에 있는 것을 바꿀 수 있고, 뒤에 것은 통분을 하니 1과 4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이 된다. 이거는 대분수에서 1만큼만 내리는 계산. 아랫부분은 모두 좀 전에 했던 식으로 가분수로 모두 고쳐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4분의 9로 가분수로 고쳤고, 뒤에 있는 것은 먼저 통분을 한 다음 그 다음에 또 가분수로 고쳤죠. 1과 2분의 1이 1과 4분의 2로 통분한 다음 그 다음에 4일은 4 더해서 4분의 6으로 바꾼 다음에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빼기 방법. 그래서 4분의 3이 되었고, 위에 것은 1만큼만 내려주는 방법. 지금은 5학년 진도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요 1만큼 내리는 것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한 것이고, 학생이 보고 있다면 이 부분을 다시 기억을 해서 그렇게 빼주면 되겠죠. 자, 서술형 문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진분수의 덧셈이죠. 이게 위에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곱셈의 방법으로 계산을 하고, 또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통분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두 가지 방법으로. 저 아래 그림을 보면은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해 보세요. 조금 어려운 문제죠. 그러면은 5분의 3 더하기 6분의 1은 뒤에 있는 5분의 네모보다 크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먼저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5도 같이 통분을 한번 해봐야겠죠. 통분을 해보지 않으면 크기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자연수가 어떤 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쭉 써주면 되겠죠. 또 아래 그림을 보면 대분수 더하기 대분수, 그래서 대분수 더하기 대분수, 이렇게 해서 예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리고 분모는 분모끼리 통분을 해서 계산한 방법,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이제 12분의 19가 됐으니 대분수로 다시 고쳐서 7과 8을 더해서 8과 12분의 7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하고서 아래에 비슷한 문제가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분수 더하기 대분수, 받아올림 한 번 있는 대분수 더하기 대분수를 이제 풀어보는 서술형 문제, 그런 문제 유형도 있고요. 자, 또 다른 유형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숫자 카드, 수카드가 또 나왔죠. 진우와 수빈이는 각자 가지고 있는 수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가장 큰 대분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5학년 거지만 4학년 때도 수카드를 이용해서 진분수, 대분수를 만들어 보았고, 3학년 때도 수카드를 이용해서 진분수, 대분수를 만들어 보았죠. 그것을 이용해서 가장 큰 대분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우의 대분수를 구해서 수빈이의 대분수를 구해서 그 합을 이제 구해서 서술하는 문제. 자, 아래 문제는 학교에서 지훈의 집까지는 2와 15분의 13km이고 학교에서 주인의 집까지의 거리는 5와 5분의 4km입니다. 그러면은 두 거리를 비교하는 문제죠. 비교하는 문제는 서로 통분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더 큰 것에서 더 작은 거리를 빼서 계산을 하는 문제죠. 그래서 대분수 빼기 대분수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받아올림이 없는 이분모 진분수의 덧셈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분모라는 것은 분모가 다른 분수를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 받아올림 있는 이분모 진분수의 덧셈을 할 수 있다. 위에는 올림 없는 것, 아래는 올림 있는 것. 그리고 받아올림 있는 이분모 대분수의 덧셈을 할 수 있다. 좀 전에 많이 이야기한 내용이죠. 받아올림 있는 이분모 대분수, 분모가 다른 대분수를 통분해서 계산하는 것. 그리고 이분모 진분수의 뺄셈을 할 수 있다. 통분해서 진분수의 뺄셈하는 것. 받아내림 없는 이분모 대분수의 뺄셈을 할 수 있다. 받아내림이 없는, 이제 통분만 하면 간단하게 빼지는 대분수의 뺄셈이죠. 그리고
받아내림 있는 이분모 대분수의 뺄셈. 제가 보충 설명까지 한 받아 1만큼 받아내림해서 대분수를 빼는 방법. 이렇게까지 5학년 1학기 그래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쭉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